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가 이번 달 말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예비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예비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선거에 임하고 있는 이용섭 예비후보. 민선 7기의 대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을 첫 정책으로 내놨습니다.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른바 3.3 전략산업을 육성해 유능한 인재와 기업이 광주를 찾아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와 빛고울 메가시티 조성 등 시정 운영의 연속성을 내세워 민선 7기 시정 키워드였던 그린 스마트 펌 분야에 가시적 성과 창출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중단 없는 광주 발전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와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더 큰 광주 발전을 위한 그랜드 비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강기정 예비후보는 남다른 추진력과 공감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개 신경제지구와 5개 신활력특구를 조성해 광주 신경제지도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AI 산업, 차세대 배터리 국가전략기지 조성 등 5개 신경제지구를 조성해 500만 광역경제권을 완성하고 영산강 익사이팅 벨트, 송정역 활력 벨트, 광주역 창업 벨트 등 5개 신활력특구를 조성해 광주를 꿀잼 도시로 대전환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고 그를 통해서 미래 주도형 광주의 신경제 지도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정준호 예비후보는 어등산 일대에 광주형 암치유센터를 건립하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혜경 예비후보는 전자상거래 시장 플랫폼을 통해 광주를 세계적 경제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등 경제 으뜸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장현주 정의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친환경 무상교통으로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예비후보는 친환경 무상교통 실현을 위해 녹색교통공사를 설립하고 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청소년과 어르신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 무상 이용을 시작하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도 50% 이상 끌어올려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민주당 광주시당 공관위의 정밀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치적 테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 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20년도 훨씬 지난 음주운전 이력과 충분히 소명 가능한 변호사법 위반 벌금형을 빌미로 경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해 광주시당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고 경선에 합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교통량이 증가한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경찰의 교통단속 현장을 양정은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도심 번화가. 승용차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지난 4일에도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고는 142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5% 이상 늘었는데 사망자는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에 나선 오토바이가 늘어난 것도 오토바이 사고 급증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시간이 촉박하긴 하겠지만 점심시간을 앞두고 차량과 오토바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은 어떨까요? 함께 단속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경찰 단속팀이 교통위반 차량은 없는지 도심 곳곳을 순찰합니다. 잠시 뒤 헬멧을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발견됩니다.
경찰의 정지 신호에도 오토바이는 골목으로 달아나고 경찰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결국 운전자는 경찰에 5분도 안 돼 검거됐습니다. 헬멧 미착용은 물론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선생님은 무면허 이제 적발해가지고 저희가 진술서나 받겠습니다. 여기 생년월일 인도위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선생님. 저도 차도 구분된 도로에서 위반하셔가지고 스티커 발부하겠습니다. 신호를 어긴 차량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남경찰청이 대대적으로 교통위반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3월 한 달 동안에만 전남에서 2,000건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되면서 이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서 단속도 대폭 강화하고 교육 홍보도 병행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안전 불감증 속에 최근 무면허와 음주운전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로 인해 곳곳에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하철 공사 현장 자재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64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밤 11시 40분쯤 광주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 침입해 20kg 무게의 H빔 2개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절도 과정에서 H빔을 차도로 던진 A씨는 지나던 차량 2대가 이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보고 도주했다가 지난 6일 고물상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광주지법이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 재개발 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브로커 62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학동 사구역 재개발 조합 임원 출신인 이 씨는 2019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다른 브로커인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회 회장과 공모해 공사 수주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관련 업체 2곳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버려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징계를 재심의하는 징계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는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 해당 법인이 내린 징계가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직접 재심의에 나서 최종 징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직접 징계 처분을 내리는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직원은 학교 법인이 자체적으로 최종 징계를 결정해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목포와 진도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 지역 공동실천회의는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를 세월호 8주기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기억식과 기록 전시 등 추모 행사를 진행합니다. 목포 원도심의 갤러리 나무에서는 오는 12일부터 세월호 8주기 기록 전시 기억의 봄 열다가 시작되고 16일 목포 신항에서는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이, 진도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기억 공간 지키기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무와 관계없는 내용은 인사기록에서 없애라며 교육부의 개선을 권고한 데 대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교육 공무원들에게 교원 인사 기록 카드를 작성하게 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낮은 신장과 체중, 출신 학교와 가족관계 등의 정보까지 수집하는 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염전 종사자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남경찰청의 염전 종사자 인권 침해 수사 전담팀의 활동 상황과 향후 수사 계획 등을 공유하고 인권 침해 재발 방지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이번 주부터 3개월 동안
섬지역 직업소개소 등에서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공사가 진행된 27개월 동안 700건에 가까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개 공구에서 670여 건의 공식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교통과 안전 문제가 민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공사 문의와 환경, 소음 문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발생 건수는 11건으로 전년보다 48% 줄었고 살처분도 380만여 마리에서 32만 마리로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 계열사의 협력 체제로 선제적인 맞춤 차단 방역이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사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일선 학교에 오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또 학교마다 학생은 물론 교직원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등 학교 현장이 준재난 상황처럼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달로 예정됐던 일선 학교 감사를 다음 달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고위험군 중증 사망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을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요양병원의 먹는 치료제 신속 처방을 위해 담당 약국을 통한 원외 처방과 치료제 공급 거점 병원을 통한 원내 처방 외에도 각 지자체 보건소에 선 공급해 즉시 원내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택치료 대상 외래진료센터가 확충됨에 따라 동네 병의원 외래진료센터에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확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원외 처방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3선 금지가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서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어제 4차 혁신안 발표를 통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동일한 지역구에서 3차례 연속 선출된 후보자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공관위에서 혁신안의 취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신인들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